최근 국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마다 독특한 마케팅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외식업체에서는 고객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고객이 암행어사처럼 매장에 나타나 서비스와 음식 등을 평가한 후 그것을 본사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신제품을 내놓기 전에 미용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이른바 미용실 마케팅도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더라도 21세기의 기업들은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기업 활동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마케팅 담당자들은 불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 중요하다. 마케팅을 잘 해야겠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마케팅의 의미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이 속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여 기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제품의 가격 할인이라든가 광고를 어느 시간대 몇 초 동안 할 것인가? 흔히 이런 것들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가는 것들은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략이란 그런 활동을 유발시킨 배경이나 이유 등을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적 마케팅이란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이나 고객 욕구 변화에 대응하고 내부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초량 기업은 물론 국내 우수한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 중심적인 기업 활동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전략적 마케팅 기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도 최근 기업들이 중요시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중심으로 주요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다양해지는 고객 욕구, 그와 함께 신제품 마케팅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데요. 신제품을 마케팅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고객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같으면 조금이라도 사전 지식이 있을 텐데, 저희 회사는 매일 아침마다 고객이 원하는 가정이나 사무실로 아침 과일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그런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고객은 이게 무엇인가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저희 서비스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알리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랐습니다. 경제학자 쿠퍼에 의하면 신제품의 성공률은 15% 내외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신제품이 실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인데요. 첫째, 부적절한 전략. 둘째, 부적절한 출시 시기. 셋째, 경쟁 제품에 대한 부정확한 상황 판단 등입니다. 반대로 인기 상품이 나오는데도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차별성, 즉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주는 중요성과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상품력, 바로 제품에 대한 만족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패 요인과 성공 요인을 감안하고 신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모든 과일은 제가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좋아하고요.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에게 이제 어떤 종류의 과일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회원들이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과일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하루에 나갈 때
4가지, 5가지 정도 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좀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회원들도 그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뭐 수입 업체에 대한 그런 통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산지나 이런 거를 컨택하기가 그런 문제가 가장 애로점이 큰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제품 마케팅 전략.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돼야 합니다. 매출액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데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경쟁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이란 늘 새롭고 개선된 제품을 원하므로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제품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제품 브랜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신제품이 실패하면 투자 비용 이외에도 시장에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과 그에 따른 신제품 마케팅은 기업 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인류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M 등과 인류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을 강조하기 위해 3년 동안의 전체 매출액 중 신제품 매출액 비중을 약 40% 내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은 기술 주도형 개발과 고객 중심 개발의 관점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제품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나 고객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은 고객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최근의 인기 상품은 기술이나 품질 관점에서 혁신적인 것보다는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걸 때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노래를 휴대폰에서 들을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휴대폰 사용을 즐기는 신세대의 정서를 공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음반 시장에서 최대 판매량을 보인 어느 편집 앨범의 경우도 기술적으로 새롭거나 혁신적인 품질 개선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앨범에는 신곡이 단 한 곡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존의 공급자나 가수, 음반 기획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발라드를 좋아하는 30, 40대 고객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바로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제공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제품 개발은 시장을 무시한 채 기술연구소나 디자인연구소가 주도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신제품 개발은 고객의 욕망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 중심의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먼저 소비자를 5 내지 8명으로 구성한 집단으로부터 다양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아내게 됩니다. 다음, 그 그룹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전문가 그룹의 인터뷰를 통해 검증을 하고 상품 컨셉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대상으로 컨셉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컨셉 수용도를 조사한 다음 그 컨셉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긍정적이면 컨셉을 확정하게 됩니다. 상품 컨셉이 확정되면 그것을 다시 고객들에게 평가받아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제품의 개발 과정을 어느 과자 회사의 마케팅 부서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번 신제품이요.
소비자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직접 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아이디어 공모? 네,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서 신제품을 개발하자는 거죠. 그거 좋은 생각인데 김대리가 한번 추진을 해봐. 네, 알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팀장님, 이번 공모 결과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어느 주부가 낸 아이디어인데 과자를 먹다 보면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중에 먹으려면 눅눅해진다. 습기가 안 들게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보낸 건데 과자를 잘 드시지 않는 아빠를 위해 아빠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가장 눈에 띄는 아이디어는 2개고요. 그리고 그 밖에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고객의 욕망을 파악하는 마케팅 담당자들. 실제 마케팅 담당자들도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군요. 저희가 신상품 개발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만약 고객이라면 고객의 입장에 한번 서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침 시장, 그러니까 아침 식사 시장을 진출한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이 아침에 과연 어떤 걸 가장 원할까? 간편하게 먹고 하지만 간편함 속에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또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직접 갖다 줄 수는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고객 중심의 모든 신상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과자회사의 신제품 개발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개발팀에서 뭐 의견이 나왔나? 네, 아이디어 채택된 걸 가지고 개발팀과 회의를 했는데 습기가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의견 같은 경우는 이건 포장지를 지퍼백으로 가자. 그리고 아빠와 함께 먹는 과자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서 단종된 제품. 그러니까 아빠들이 어릴 적에 즐겨 먹던 그런 과자를 다시 좀 더 보완해서 출시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그룹에게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상품 컨셉으로 구체화하고 있네요. 팀장님, 소비자들에게 전화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이번 상품 컨셉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 네, 이번에 성인 1000명에게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옛날 과자가 다시 나온다는 것에 대해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퍼백 같은 경우는 특히 주부들한테 반응이 좋았고요. 그럼 컨셉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자고. 지퍼백 과자 같은 경우는 언제나 바삭바삭. 그리고 옛날 과자는 아빠랑 나랑. 어때? 괜찮은데요? 소비자들에게서 컨셉 수용도를 조사한 다음 상품 컨셉을 확장하고 있군요. 그럼 이런 컨셉이 어떤지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 네, 알겠습니다. 제품 개발에 앞서 다시 한번 고객의 평가를 받기로 하는 마케팅 담당자들.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전후반 되는 일반 직장인들,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을 가장 거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조사를 해보니 삼성동 일대가 가장 그런 부류가 많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지고 드시는 분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습니다. 신제품의 성공은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출발은 고객의 욕망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고객의 욕망을 파악했다면 이제 제품 개발을 위해 상품화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신제품을 실패하면 시장에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출시한 신제품이 3번 실패하게 되면 회사가 재개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한 후 상품화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가 사업성 분석입니다.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살아남은 아이디어들이 매출액, 시장 점유율, 수익률 면에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사업성 분석입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일 그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품이 시장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즉 매출 이익이 적다고 분석되면 그 아이디어는 과감히 기각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사 구조에 맞게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제품 개발입니다. 사업성이 양한 것으로 나타난 제품은 연구개발부서 또는 생산부서로 이송되어 시제품으로 개발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고객 편익과 품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개발부서와 교류를 통해 품질과 고객의 편익, 사업성 등이 제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품개발부서에서 개발한 시제품이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면 이 제품을 본격적으로 시판하기 전에 몇 개의 대표적인 시장에서 시험 마케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험 마케팅이란 제한된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아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효과와 도소매상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직접 방문이나 설문조사, 전화 등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단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실제 시장 상황에서 제품 자체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시험 마케팅을 하면 제품의 광고, 유통, 브랜드와 포장, 소요 예산 등의 전반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모 음료의 경우 사전에 내부에서 가격을 650원으로 책정했는데 시험 마케팅을 해본 결과 소비자들이 800원 이상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800원으로 출시를 해서 30% 이상의 추가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마케팅을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제품의 경우는 특히 상품화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그것이 신제품 성공을 크게 자아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제품의 상품화 전략을 함께 살펴볼까요? 옛날 과자를 500원으로 하고 지퍼백을 700원이라고 했을 때 구매 의향을 조사해봤는데요. 옛날 과자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지퍼백 같은 경우는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높은 편인데. 네. 그리고 월 단위로 보면 예상 매출액이 옛날 과자 같은 경우는 첫 달이 3억 원, 그리고 지퍼백 같은 경우는 3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신제품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회사의 매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성을 꼼꼼히 분석하고요. 자, 그럼 개발실로 보내서 제품을 만들게 하고 김 대리는 이 시제품을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제품 개발 단계에 돌입, 개발 부서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로 하는데요. 맛이 아주 좋은데 시판 전에 시험을 한번 더 해보자고. 어떻게 시험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퍼백 과자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옛날 과자는 이 회사원들에게 한번 시식을 시켜보는 게 좋겠어. 마지막으로 시험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하기로 하는군요. 제품 개발에 앞서서 그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수익 증대에 얼마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런지를 사업성 분석을 철저하게 일단 검토를 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 준비 기간 동안에 설문조사라던가 이제 테스트 제품을 시판을 해서 소비자 반응을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판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소비자들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어떤 제품이 이제 탄생되면은 그런 제품들은 소비자한테 저희가 의도했던 방향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소비자들한테 있어서도 아주 그 반응도 괜찮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매출과 연결되는 이익도 창출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었었습니다.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체계적인 시험 마케팅.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잘 시행하고 계신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고객들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만족스러운 고객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도 제품이 출시되어 고객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마케팅 전략이란 다시 말해서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잘 팔릴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데 신제품 출시에 있어서는 4가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 시판의 시점, 즉 타이밍의 선정입니다. 마케팅에서는 최초는 최고보다 낫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최초 출시자가 대부분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브랜드명이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제품들, 예를 들어 버버리, 미원, 워크맨과 같은 제품들을 보면 대개 최초 출시로 소비자 마음을 선점한 것들입니다. 또 신제품의 본격적인 시판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그 제품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일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경쟁사가 있으면 그들의 움직임도 잘 고려하여 자사 제품의 시판 시점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소, 즉 지역의 선정입니다. 출시 범위를 한 장소나 한 지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지역이나 전국 시장 또는 세계 시장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제품을 일시에 본격적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신감과 자본,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확장 계획에 따라 기간별로 확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성격에 따라 유통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입 대상, 즉 예상 고객의 선정입니다. 시판의 초기 단계에서 회사가 이미 선택한 예상 고객에 대해 마케팅 노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지역시장 내에서도 유통과 촉진을 최적의 예상 고객 집단에게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업체에서 신혼가구 출시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예비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웨딩 전시회를 연다든가 혼수용품과 공동 마케팅을 해서 할인권을 준다든가 결혼 여행 비용 부담 이벤트 등을 기획한다면 호응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 도입 방법. 시장에 신제품을 도입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광고는 언제 하고 어떤 모델을 기용할 것인지, 유통은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제품의 이름을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티저 광고, 즉 도입 기전 광고라고 해서 제품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신 궁금증을 유발하는 독특한 광고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출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시판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지퍼백은 이 습도가 높을 때 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초여름부터 시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옛날 과자는 가정의 달인 5월이 어떨까? 홍보 컨셉도 맞고 그때가 좋겠는데요? 먼저 신제품의 출시 시기를 정하고요. 광고는 어떻게 할까요? TV 광고와 지면 광고는 계속 병행을 하고, 그건 어때? 이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화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거. 좋죠. 요즘 독수리 특공대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포장지에 그 캐릭터를 넣으면 아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텐데요. 그래. 그럼 김대리가 그 원작자랑 협의해보도록 해. 시장 도입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품 출시에 가장 고려하는 점은 타겟이 되는 고객에 대한 과일 선호도입니다. 저희 제품의 주 소비층은 연령별로 20대 중반 여성분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위주로 제품을 구성하며 이러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회사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 타겟층은 이 30대 샐러리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주로 아침을 거르고 출근을 할 시간대에
이제 신제 중심가 주변의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 제품하고 홍보물 간단한 것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상기시켜주고 이런 아침에 좋은 제품이 있다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주입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맞는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것이 바로 인기 상품이 되기 위한 비결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제품의 개발에서 출시 전략까지 알아봤는데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꾸로 전략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을 잘하면 비교적 목표에 가까운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구체적인 곳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실행이 되어 신제품의 시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신제품 개발 과정인데요.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아낸 후 전문가를 통해 그것을 검증하고 상품 컨셉으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컨셉 수용도를 조사하여 컨셉을 확정한 다음 그것을 또 한 번 고객에게 평가받아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상품화 단계에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사업성이 용이한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 개발 부서와의 지속적인 교류, 제품에 대한 시험 마케팅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제품 출시 단계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출시 시기의 선정. 둘째, 출시 지역의 선정. 셋째, 예상 고객의 선정. 마지막으로 도입 방법의 선정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수명이 짧아진 것처럼 제품 수명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가전제품의 경우 10년 동안 유지되던 제품 수명주기가 최근에는 6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세상이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성공적인 판매로 이어가는 것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신제품의 성공은 결국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마케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담당자들은 회사의 사활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화하는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케팅 전략, 즉 시장 세분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